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 해석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다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자료 해석 수업이 거속시에 관련된 거를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수업 그 강의 종료 전에 그 소금물 농도에 대한 과정을 이제 이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소금물 농도를 가지고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소금물 농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출제 빈도가 있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 소금물 농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거속시하고 비슷하게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손도 못 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한번 잘 시청하셔서 농도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료 해석에서의 농도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로스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의 자료 해석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답안도 4개가 아니라 5, 오지선다로 나오죠. 거기는 통계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고 수식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수학에 관련된 상식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사관, 장교 그리고 준사관 시험에 나오는 자료 해석의 수준은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농도 문제도 분명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패턴만 정확하게 숙지를 한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 문제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항상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노란색 박스에다가 적어 놨잖아요. 노란색 박스에다가 적어 놓은 것처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하나를 암기를 하면은 그 공식 하나로 문제를 계속 줄줄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숙지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소금의 양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이제 분모는 100이 됩니다. 100분의 소금의 소금의 농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농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 관련된 소금물의 양. 자, 요게 농도하고 소금물 농도 문제에 해당되어 있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메모지나 다른 데다가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 그 공식을 옆에다가 적고 공식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거속시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 농도 문제 같은 경우도 한 3문제 정도로 제가 한번 샘플을 빼봤어요. 요 정도 문제만 이해를 하면 웬만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제로 3개를 한번 빼왔는데 처음에 제가 가지고 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A 설탕물 300g, B 설탕물 100g.
섞으면 8%의 설탕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나가 나와 있죠.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처음의 문장이 1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 설탕물 200g, B 설탕물 300g을 섞으면 10%가 된다고 했죠. 이것도 딱 보니까 두 번째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하는 문제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 방향성을 잘 찾아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농도 구하는 문제는 공통된 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탕의 양, 소금의 양,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소금에 관련된 문제는 저식을 하고 설탕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식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공통된 식입니다. 농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농도 문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항상 그 문제의 마지막에 묻는 거 있잖아요.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설탕물, A 설탕물의 농도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거를 항상 X로 놓는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A 설탕물의 농도는 X로 놨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결국은 B 설탕물도 모르잖아요, 농도를. 그쵸? B 설탕물의 농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가 될까요? A가 X면 당연히 Y가 되겠죠. 이렇게 Y로 놓는 연습. 그래서 X, Y 미지수가 2개가 나오니까 식이 2개가 나와줘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있죠? 뭐라고 그랬죠? 100분의 약식으로 적을게요. 농도 곱하기 그냥 소금물의 양,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소금물 양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1번식부터 한번 작성해 볼까요? 1번식. 자, A 설탕물 300g, B 설탕물 100g이에요. 그러면 자, 100분의 농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 X로 놓기로 했고 B 설탕물 농도 Y로 놓기로 했죠. 그걸 그대로 작성해 볼게요. X 곱하기 300. 자, 요 300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더하기 섞었다고 하니까 이제 B로 가볼게요. 100분의 Y 농도 모르니까 곱하기 100이 되겠죠. 요 100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써있는 대로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섞었다고 했으니까 더해준 겁니다. 섞었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결과물이 8%의 설탕물이 나왔대요. 100분의 8.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설탕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300g이랑 100g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400이 되겠죠. 합쳐진 거니까. 요게 1번식입니다. 단순하죠? 생각보다. 2번식 한번 똑같이 적어볼까요? 100분의 X 곱하기 200이 되겠죠? 여기는 200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섞었으니까 100분의 Y 곱하기 300이 됩니다. 여기 300이 있죠? 문제에 써있는 대로. 그랬더니 얘는 10%의 설탕물이 나온대요. 100분의 10 곱하기 200 더하기 300은 500이 됩니다. 자, 다 구한 거예요. 1번식과 2번식을 구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요 식만 연립해서 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연립을 하는 과정, 식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분수로 숫자가 나름대로 크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걸 먼저 합니다. 약분을 하면 되겠죠. 3, 1, 4. 굉장히 식이 단순해지겠죠.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3x 더하기 y는 3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식. 그쵸? 1번식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식도 정리하면 2, 3, 5죠.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50이 됩니다. 이렇게 2번식.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연립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어서 뭐 양쪽에 있는 숫자를 맞춰줘서 더하고 빼고 해갖고 하나를 없애는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는 대입법도 있어요. 대입법을 할 때 좋은 점은 이렇게 x던 y던 한쪽의 개수가 1인 거예요. 1.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그냥 y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y는 32-3x 이렇게 식이 변형되잖아요. 얘를 그냥 여기로 넘긴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y를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얘를. 자, 32-3x를 요 y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은 x 값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설탕물의 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2x는 그대로 나오고요. 3에다가 32-3x가 됩니다. 그리고 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죠. 요렇게 2x 그대로 내려오고요. 96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9x가 됩니다. 식이 그냥 정리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플러스 96만 숫자를 1로 넘겨서 마이너스 96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6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양쪽에 7로 이렇게 약분하고 부호 바뀌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론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x는 7분의 46으로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A의 설탕물의 농도는 7분의 46%예요. 물론 이렇게 그 분수로 답이 나오지 않고 그냥 뭐 15%다 20%다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농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수로 답이 나오는 것보다는 20%, 14%, 15%, 16%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수로 나와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금의 양 구하는 식에다가 그냥 숫자만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소금물 농도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제가 예시 문제 갖고 온 것들 모르시는 분들은 몇 번 돌려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의 특징은 다 똑같은데 순수한 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쵸? 순수한 물이 등장을 해요. 농도 문제의 두 번째 유형이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갑자기 어디선가 순수한 물이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순수한 물 100이라는 거는 소금물에 100g의 물이 더해졌구나, 추가됐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모르시면 처음에는 저처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끔 식을 위에다가 써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시면 나름대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워야 되잖아요.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을. 필요할 때 기억이 안 나면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 나올 때마다 적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볼게요. 36의 소금물 50g. 자, 이거씩 세울 수 있겠죠? 소금의 양 구하는 식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36 곱하기 50. 자, 이제 쉽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20%의 소금물 50이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죠? 100분의 20 곱하기 50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섞으면. 그래서 더했더니 몇 프로의 소금물이 되는가? 농도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100분의
몇 프로다 나와야 되는데 여길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요 소금물의 농도가 X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그냥 100 하면은 됐었어요. 그쵸? 맞죠?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풀었잖아요. 50 더하기 50. 근데 100 이렇게 났죠. 그렇게 해서 X 값을 구하려면 요게 없어져야 합니다. 어떤 게? 요거. 순수함물 베개라는 게 없었다면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순수함물 100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시만요. 자, 여기 요 더해진 100에다가 순수함물 100을 더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 찾는 거죠. 요거를 못 찾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는 거죠. 실제로 소금물 2개가 더해진 상태에서, 그쵸? 요 100에서 순수함물 100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식을 놓는 거예요? 100분의 x 곱하기 200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순수함물이 100이 아니라 200이면 어떻게 될까요? 300이 되는 겁니다. 100 플러스 200. 이해되시죠? 이제 요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에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요? 뭐 약분하면 2니까 얘는 18이 되겠네요. 얘도 약분하면 2니까 약분하면 더하기 10이 되고요. 얘는 2니까 2x가 되고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냥 28은 2x예요. 그럼 결론의 x는 뭐예요? 14%. 농도 아주 쉽게 나오죠. 그래서 섞었을 때 농도에 소금물 100이 더해진 것까지 감안했을 때 14%의 소금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나 이거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코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마지막 문제는 약간 응용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소금물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뭘 가열했는데 물도 증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뚝뚝 떨어뜨리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끔씩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문제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걸 한번 쓰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잘 모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식을 적어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그러면 한 문제를 볼까요? 농도가 4%인 소금물 100g, 자, 그 다음에 농도가 6%인 소금물 300g을 섞은 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특이한 게 뭐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30분 동안 가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5분마다 15g의 물이 증발한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가열 후에 남은 순수한 물의 양입니다. 순수한 물의 양.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딜레마가 오겠죠? 순수한 물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식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얘를 1번이라고 놓고요, 얘를 2번이라고 놓으면, 자, 1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소금의 양 구하는 식에다 넣어보세요. 100분의 4 곱하기 뭐가 되죠? 100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4. 결론은 뭐예요? 이게 뭘 구했나요? 우리는 지금 소금의 양을 구했죠. 자, 소금의 양이 4g이래요. 어디에? 100g 중에. 그럼 실제로 순수한 물의 양은 어때요? 여기 4%의 농도가 소금물인 순수한 물의 양, 소금의 양을 빼면은 96g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수한 물의 양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100분의 6 곱하기 300. 자, 얘는 뭐예요? 18g. 그러면 얘가 소금의 양이에요. 그럼 얘도 순수한 물의 양 어떻게 하면 돼요? 300에서 18을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82g. 얘가 순수한 물의 양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섞은 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378g. 그래서 우리는 구했어요. 뭐를? 순수한 물의 양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4%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이 섞은 다음에 발생하는 순수한 물의 양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78g.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옵션을 줬나요? 가열하면 사라진대요. 물의 양이. 얼마나? 5분마다 15g이. 근데 30분 동안 가열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0분을 그냥 뭐 5분으로 나누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15g 곱하기 6을 하면 90g이 증발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증발하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90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90g. 그럼 어떻게 돼요? 288g. 이게 정답입니다. 남은 순수한 물의 양은 288g.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푸는 방법은 똑같지만 약간 아주 5도 정도 이렇게 딱 틀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게 뭐예요? 순수한 물의 양이라는 거죠. 이건 뭐지? 구한 적이 없는데? 식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구하라고 나온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응용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하고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다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유형들을 다양하게 풀어보신 분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도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속시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자료 해석의 문제는 다양한 유형을 많이 보고 그 유형별로 해결했던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뭘 외우고 막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전에 했을 때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습득하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소금물 농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유형과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 영상으로 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소금물 농도 거속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중요 문제들 위주로 기초편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서 영상으로 촬영 후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영상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도 괜찮고 유튜브 채널에 링크되어 있는 오픈톡으로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답변을 달아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